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개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 논의하겠다며 개헌 특위가 구성되었고요. 내일 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 정책연구소에서 작성한 이 개헌 저지 문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상당히 친문 인사들끼리 돌려봤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면서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지내셨고 지난해 연말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천정배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하죠. 천정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좋은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는 정당 중에서 가장 먼저 개헌을 당론으로 정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기 당 내에서 연구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있어요. 바로 오늘 아침에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동영 의원을 선임했는데요. 그 국가대개혁의 일부로서 개헌을 이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왜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당론이 모아졌나요? 우리 헌법의 권력 구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즉 국민 발안 제도, 국민 투표, 국민 소환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행동을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죠. 저희들은 지금까지 헌법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있기는 있는데 예컨대 국민 발안제는 없고 투표는 대통령만이 무슨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한테 달려있지 국민이 직접 투표를 대통령이 필요하다 생각했을 땐 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에서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 무책임죄입니다. 그 폐해가 정말 심각하죠. 대통령과 그를 당선시킨 측근 또 정당, 지역은 모든 권력을 독식하고 가정횡포를 벌일 수 있지만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탄핵을 한번 하려고 얼마만큼 나라가 들어서갑니까? 그 반면에 대통령을 내지 못한 다양한 소수 세력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다양한 소수 세력 또 정당 그리고 지역은 패자 절망 상태에서 소외되고 낙후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양극화가 깊어지고 정치는 승자 독식을 위해서 또 이제 극단적인 대립과 투쟁을 벌이게 되죠. 권력을 놓고. 그래서 이제는 개헌을 통해서 소수 세력도 최소한의 몫을 얻을 수 있는 대화 타협의 정치, 상생의 정치,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앞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하고 인터뷰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의원내각제에 대한 아주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론상으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순수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것이 이 바로 책임 정치, 상생의 정치,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또 생각이 강하지 않습니까?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 저는 현실적으로는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시는데 좀 생소합니다. 아니 대체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을 내각에 넘기고 특히 지방정부에 많이 넘겨서 지방분권을 정말 명실상부하게 이번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선거구제라든지 여러 가지 헌법 안에 들어가는 미시적인 내용들, 작은 내용들도 많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선거제,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제도 심각한 지금 헌법 이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역시 국민의 민의와 일치하지 않는 의석이 나오죠. 그러니까 큰 정당은 예컨대 새누리당이나 이런 정당은
전체 국민의 한 40%대의 지지를 얻고도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모든 권력을 독식하죠. 네. 그런데 작은 정당은 예컨대 저는 진보 정당을 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과거에 선거 때 보면은 진보 정당들이 한 10% 득표해요, 전국적으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소선거구제가 중심이 돼 있어서 네. 국회 의석은 아주 민미하지요. 네. 그래서 10%의 득표를 하는 국민들로부터 10%의 득표를 하는 정당은 10% 의석을, 30%의 득표를 하는 정당은 30% 의석을. 그것이 민주주의고 민의에 맞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채택해야 된다. 예, 독일식 제도입니다. 독일식 제도군요. 예, 예. 근데 안철수 전 대표 말입니다. 예.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 아닙니까? 꼭 그렇게 어쨌든 한때는 저보다는 좀 소극적이셨는데요. 네네. 뭐 당에서 당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안철수 대표의 충분한 토론을 하셨군요. 충분히 존중해서 당론화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헌특위 내일부터 본격적인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활동 내용을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열심히 토론하고요. 네. 특히 국회 안에서도 토론해야 되겠지만. 네.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토론이 돼야 되겠죠. 토론을 통해서 대선 전에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정말 개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개혁 사안이니까요. 네. 문제는 이 개헌은 발의한 후에 최소한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네. 발의 후에 국회의원들이 발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을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국회의원들이 150명 이상인가요? 지금 그 서명을 해서 발의하는 거니까 아마 실제로는 개헌 특위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발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때부터 약 2달 정도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을 하려면 탄핵 결정 전에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예, 대선 탄핵이 결정이 되면은 대선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니까. 그렇죠. 개헌과 대선이 함께 꼬여져 가지고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헌재가 탄핵 결정을 3월 이전으로 한다는 것이 명확해진다면 대선 전 개헌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나 헌재가 그 후에 근데 4월 이후에 탄핵 결정하겠다. 이런 예측 가능한 결정을 발표한다든가 이런 상황이라면 서둘러서 대선 전 개헌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야당 쪽에서 놓고 보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말입니다. 상당히 이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의 말씀을 세게 하고 계시고 거기다가 안희정 충남지사까지 문재인 전 대표의 의견과 같이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 저지 문건도 나왔단 말입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그분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이해할 수 없다. 그분들이 예컨대 개혁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 이제 앞으로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헌 듭니다. 세력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개혁 세력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혁명적 변화와 개혁을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1,000만 촛불 민심이고 5천만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네네. 그러면 여러 가지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재벌 개혁 다 해야 합니다. 네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 정치 개혁일 것이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국민들이 국민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은 혁명 때가 아니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마침 국민혁명의 기회에 개헌을 안 하면 언제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촛불 집회에 나가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실까요?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분은 아마 개헌 문제를 국가 대개혁이나 우리 국민의 미래 차원이 아닌 자신들이 대통령 권력을 잡을 수 있느냐 하는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정략적 차원에서 개헌을 반대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이미 기득권 말하자면 세력
규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나오실 때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저는 재작년이구나. 벌써 탈당할 때만 해도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이름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네. 그 당에 대한 어떤 강력한 경고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매기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셨죠. 매기가 한 마리 있어야 미꾸라지를 산다고 봤는데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약 2년간의 상황은 극히 실망스럽습니다. 예. 개혁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네. 이번 개헌 저지 문건만 보더라도 결국 그것이 그야말로 그 중대한 개헌 문제를 국가의 미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 장악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그 결국 친문 세력이다. 집권하고 싶은 세력이겠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개헌 문제는 앞으로 야당과의 어떤 소통, 대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장애가 많이 있겠네요. 더불어민주당과는. 저는 그래서 앞으로 개혁 세력이냐 여부를 네. 개헌이냐 호언이냐로 개헌도 개헌 나름이겠지만 판가름할 수 있다. 예, 바람직한 의미에서의 개헌, 제가 생각하는 개헌이라는 것을 개헌이라고 본다면 네. 예, 개헌 세력이냐 호언 세력이냐로 네. 가르는 그런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지금 이런 문건 사태가 나오고 하는 것 봐서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 국민 주권이나 직접 민주주의 또 승자 독식의 이런 폐단을 이번 기회에 혁명적으로 개혁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와 이 개헌을 반대하는 분들에게서는 읽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오히려 그걸 방해하려고 하죠. 네. 아마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문재인 대표가 어디 나가서 좀 다른 주자들은 그래도 민주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은 네. 개헌을 위해서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이 제대로 임기를 축소하자 이제 좀 자기 희생적인 그렇습니다. 주장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표만은 5년도 부족하다. 네.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해서 한 대통령도 앞으로 한 10년쯤 더 해서 자신이 하겠다는 이런 그렇네요. 의도를 아주 공개화한 것 같습니다. 예. 손학규 전 대표가 말입니다. 국민당을 보고 나한테로 오세요. 이렇게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손학규 전 대표 보고 국민당에서 우리와 같이 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오히려 손학규 전 대표께서 이러면 우리와 함께 같이 통합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예.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우리가 저는 손학규 대표는 검증된 개혁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함께 해야 할 분인데. 드림팀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박지원 의원이. 예, 함께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네. 특별히 우리 국민의당은 이미 짜여진 정당이고. 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성을 쌓거나 진입장벽을 만들지 않고. 네. 어떤 기득권도 없이. 네. 이 동등한 조건에서 손학규 대표 같은 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모신다 할 수도 있고 그분이 우리를 모셔간다고 할 수도 있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상호간의 장벽이나 기득권도 네. 없이 네. 예, 동등하게 합치면서 서로 힘을 키우고 네. 또 그 안에서는 공정 경쟁을 해야 되겠죠.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하기로는 안철수 천정배 전 공동대표를 대선 후보로 우뚝 세우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하고 정운찬 국무총리 뜻을 같이 한 분들을 모여서 대선 드림팀을 만들겠다 했는데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예, 만족.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박지원 대표께서 워낙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요. 네네. 조금 더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네. 저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네. 대한민국을 정말 바꾸겠다는 네. 국민의 민심을 받들겠다는 개혁적이고 합리적이고 성찰적인 세력이라면 다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적이고 합리적이고 성찰적인 세력. 정운찬 네. 전 국무총리가 이재호 전 의원이 만들어 놓은 녹색혁명당인가요? 전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 좀 가시려는 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구체적인 인물평이나 세력을 여기서 네. 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사석에서 할 일이고요. 네. 어쨌든 원칙이 그런 거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온 지금 개혁 보수신당. 예. 뭐 이 당과의 관계 설정은 조금 역사를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는 진심으로 개혁적, 합리적, 성찰적 보수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새누리당에서 잘못을 많이 저지른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글씨가 있죠. 예. 과연 그분들과의 협력까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우리 여러 조건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분들의 행동도 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국민들께 석고대죄를 해야 되고 새누리당과 의절해야 되고 또 야당과 협력해서 국회 계류되어 있는 각종 개혁법안, 세월호 특별법이라든가 재벌개혁, 검찰개혁 이런 법안들 처리하는 데 앞장서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같이 할 수 있다. 근데 민심에 그래도 저는 우리를 지지해온 전통적인 개혁적 민심과 통해서 개혁적인 분들이 개혁적인 국민들이 용인할 때 그때 연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 끝으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용해서요? 예, 저도 뭐 직접적으로는 안 대표 말씀 나눠보신 적이 없군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네,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4부에는 이 19대 대선 미리 보기로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19대 대선 국면이죠. 4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